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여러분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궁극의 가상현실이 이 영화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됐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에 의해 감지된 현실이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모의현실 상황에서 인체의 열과 전기 활동을 자신의 생명 연장에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묘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저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장치가 과연 구현 가능한 것인가 궁금증을 가졌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저 인생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트릭스와 같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BCI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NCI, MMI, DNI, BMI 등으로 불립니다. BCI는 자주 인간의 인지 또는 운동 감각 기능의 연구와 사상, 보조, 증가, 회복을 가르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BCI 역사는 한스 버거라는 독일의 정신과학 의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 뇌의 전기 활동을 발견했고 EEG, 즉 전기 뇌 조종기를 발명했습니다. 1924년에 그는 EEG를 통해 인간 뇌를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EEG 궤적을 분석하여 버거스 웨이브라는 지금의 알파파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기록 장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두피 아래에 은으로 된 전선을 삽입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고무밴드로 붙이는 음박 코드로 바뀝니다. 버거는 이 센서를 10,000분의 1V까지 기록하는 시메스 이중코일 검류기에 연결하여 측정에 성공합니다. 버거는 EEG 파장의 변화와 뇌의 이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후로 EEG는 인간 뇌 활동을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BCI라는 용어는 UCLA 교수인 작스 비달이 만들었습니다. 1974년에 비달은 BCI 도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EEG 신호를 이용한 외부 물체의 조정입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1977년에는 비삽입형 EEG를 이용하여 컴퓨터 스크린에서 미러를 통과하는 그래픽 오브젝트를 조정하는 장비가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에는 EEG가 물리적인 외부 물체인 로봇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그 실험에서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수체를 켜고 끄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1990년에는 양방향 적응 BCI 회폐세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CMV라는 뇌 전이에 의해서 컴퓨터 버저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뇌에서 기대하는 바를 보여주는 인지 파형을 얻어내어 EXG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2010년의 연구에서는 시냅스 성분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조절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 행동을 회복하는 신경자극의 정기적 능력이 제시됐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미 국방성 방위고등 연구 계획국인 다르파가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BCI 기술을 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BCI 연구도 다른 연구처럼 먼저 동물 실험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에는 패츠는 원숭이가 생체 피드백 미터를 통해 로봇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970년에는 운동 뉴런으로부터 동작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발명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포스톨로스는 메스 원숭이의 단연 운동과 뉴런과 팔의 움직임이 방향의 수학적인 관계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양담 교수의 연구팀은 뉴런 신호를 복호하여 고양이가 본 이미지를 재현했습니다. 연구팀은 고양이 시상이 연결된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고양이는 8개의 짧은 영화를 보고 뉴런 신호가 기록되는 수학적인 필터를 통해 지각되는 화면과 움직이는 물체를 복호하였습니다. 1990년 듀크대 니콜레 리스 교수는 원숭이 뇌의 활동을 복호하는 BCI를 개발하여 로봇팔의 원숭이 동작을 재생했습니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조정하여 화면상의 물건을 잡는 훈련을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로봇팔은 그에 맞춰 움직이지만 그 모습이 원숭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는 로봇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원숭이가 로봇팔을 직접 대면했을 때 원숭이는 로봇팔로부터 전해지는 센서 피드백을 뇌 자극을 통해 받아서 로봇팔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클로즈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즉, 뇌 정보가 뇌에서 기계로, 기계에서 다시 뇌로 전달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BCI 연구는 인간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직접 전극을 삽입하는 BCI가 연구됐습니다. 삽입형 BCI는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뇌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면서 뇌 신호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전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초기 인간 BCI는 시력 또는 신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뇌에 직접 연결됐습니다. 노벨이라는 연구자는 시력을 상실한 환자 뇌의 시각 영역에 전극을 이식하고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프레임 속도의 회색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발달하면서 그 장치는 좀 더 이동성 있게 되었고 환자가 도움 없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는 연구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아쉽게도 도벨이 2004년에 죽고 연구는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2005년 사이버 키네틱스 브레인 게이트는 사지마비 환자가 BCI를 이용한 인공의술을 사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사용하는 뇌의 운동 연계 96개의 전극을 연결하면 환자는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조나단 울포 교수는 뇌가 아닌 두개골평의 전극을 연결한 BCI를 개발합니다. 이를 부분 삽입 BCI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중제신경학 분야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앨런 머스크는 2016년에 이 분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2010년에는 혈관을 통해 삽입되는 BCI가 개발됐습니다. 이 방식을 스탠트로드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 두 명의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환자가 이 방식의 BCI를 이용한 운영체제를 통해 생각만으로 문자, 이메일 뱅킹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CI는 더 발달해 전혀 삽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방식에는 눈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방식, 근적외선을 측정하는 방식, fMRI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아직 적은 해상도를 가지고 두개골에 의한 굴절 현상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의 뇌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사용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소개하면 2008년 일본의 컴퓨터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뇌로부터 직접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컴퓨터에 10x10 픽셀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본 PCM자의 fMRI를 분석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그것들의 평균을 내므로써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BCI 역사 주요 업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매트릭스처럼 완벽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인풋 방식의 개발은 많지만 아웃풋 방식에 대한 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와 함께 BCI 개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정근이었습니다.